자, 이제 여러분들 얻어가실 수 있는 좋은 종목, 오늘 살펴봐야 할 좋은 종목 10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은 다을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그리고 HB투자그룹의 손윤호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두 분과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는데 가차없이 시간이 제한이 되면은 땡을 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죠? 예, 90초 한 종목당 90초 동안 소개를 해주시는 거니까.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영화학을 시작으로 LG에너지솔루션, NHN, 크래프톤, CJ제일제당 5가지 가져오셨고요. 손윤호 팀장의 픽은 부광약품, 펄어비스, D&T, 동원 FMB, LX세미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오늘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겹치는 분야나 업종 섹터도 있고 또 두 분만의 독특한 종목들도 가지고 오신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릴레이, 일단은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부터 첫 번째 종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삼영화학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 삼영화학은 캐패시터 필름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캐패시터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쪽에서 컨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삼영화학이 어떤 전기차 관련주로 많이 좀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 캐패시터 쪽 같은 경우는 불과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쪽에서의 시장 캐파를 일본 쪽 기업이 차지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때 이제 2019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뭐 일본의 수출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있었을 때 삼영화학이 이쪽에서의 필름 양산에 성공하면서 이쪽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까지도 지금 세계 3위까지의 점유율을 차지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날 장 끝나고 이 미크론의 이 규모의 그런 캐패시터 필름에 대한 부분을 개발 성공했다는 얘기 때문에 오늘 약간 상승폭은 상승폭이 좀 차익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의 이 완성차 적용 테스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고객사를 바탕으로 더욱더 늘려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땡을 치려고 했더니 5초를 남기고 빨리 맞춰주셨습니다. 삼영화학,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3%대 상승세 기록하는 삼영화학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손윤호 팀장님은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부광약품 종목입니다. 네, 의약품 및 의약 외품 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시장에 다양한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이 있지만 안정성과 성장성을 좀 고루가준 종목이다,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꾸준하게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 FOMC 회의 이후에 성장주들의 수급이 좀 괜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나 게임, 컨텐츠 간의 순환매가 돌아오다가도 이 세 가지 이슈에 따라서 최근 일부 자금은 좀 제약 바이오로 좀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들어온 이슈는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와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원숭이 두창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다는 점, 그리고 8월 달에 좀 각종 암학회나 이런 치료 학회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제약 바이오로 순환매가 들어온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으로 mRNA 관련 수혜를 입은 이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현병 치료 신약인 루라시돈 덕분에 좀 조현병 관련주로도 분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자회사 다이세라퓨틱스가 개발한 전립선암 치료제 후반 물질이 한국이나 일본 등 6개국에서 특허를 얻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모멘텀 역시 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면 지난해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은 오자닉스와 하드칼시 플러스 정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반 포함한 종목이다. 입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판단됩니다. 네, 아주 딱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소개해 주셔서 부강약품 요즘 제약바이오 섹터에 워낙 관심이 많은 상황이니까 부강약품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도 엄청 내려와 있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이네요. 네, 우선 뭐 다시 아시겠지만 이제 뭐 보유해서 물량이나 여러 가지 뭐 2분기 실적이 좀 다 발표가 됐던 상황이라서 우선 뭐 두 가지의 어떤 악재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가에 부담이 되는 요소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몇 달 전까지 그리고 뭐 지난달 말까지 주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만 좀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2분기 실적이 1956억이 남았는데 우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극재나 여러 가지 부분의 원재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가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마진 부분이 축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중국 쪽의 락다운 영향도 있었고 유럽 쪽에서도 전기차 판매 부분이 제한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런 그 원재료 가격 상승이 판가에 전이되는 부분이 용이하게 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락다운도 해제되는 상태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이 LG에너솔루션의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뭐 지행 공장이나 여러 가지 테슬라 쪽에서 납품 부분도 원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LG에너솔루션의 어떤 주가 상승률의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을 딱 맞추시네요. 두 분 잘하시네요. 제가 없는 동안 시간을 잘 맞추시는 연습을 하셨나. LG 에너지 솔루션 앞으로 지난주에도 사실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팀장님 바로 갈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펄어비스라는 펄어비스. 종목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7월 FOMC 이후 이전에는 사실 뭐 음식료품이나 패션 등 그런 생활 필수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다고 하면은 이제 FOMC 회의 이후에는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단연 탄력도가 높은 것은 게임주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순히 FOMC 이후로는 게임주 전반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정말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들만 강세를 보여주는 그래서 게임 관련 종목들도 역시 본업을 잘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한덕수 총리와 블록체인 기업주들의 만찬 이슈가 나온 다음에 게임 관련 종목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사실 위메이드나 카카오 게임즈, 사실 카카오 게임즈 실적 발표를 토대로 게임즈에 좀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나 카카오 게임즈도 좀 수급동이 아직도 괜찮기 때문에 뭐 매수한 데는 부담이 없겠지만 그래도 저번 주에 거의 20% 넘게 상승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펄어비스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 4분기 아쉬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주가를 보다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서 거래량은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그 뒤를 바로 쫓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도 좀 주가 탄력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상반기에 좀 부진했던 실적들이 하반기에 뭐 붉은 사막이라든가 도깨비 등 간의 신작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후행 게임주가 아닌가 그걸 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를 역시 게임주 중에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해가지고 잠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는 0.25%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홍콩 항생지수의 출발 상황도 체크를 해보면요. 홍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체크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일단 상해 종합지수는 0.25% 하락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또 아시아 시장의 동향도 잠시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NHN. 역시 게임 관련. 네.
근데 우선 NH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주이기도 하지만은 좀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토탈 어떤 뭐 콘텐츠 그런 좀 기업이라고 좀 성장주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게임 부분 같은 경우는 웹보드의 게임 사업 같은 경우에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뭐 게임 업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웹보드 게임 매출은 뭐 규제가 좀 완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웹 결제 뭐 한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NH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한 가맹점 수도 증가했을 때는 역시 이쪽에서의 수익 부분 같은 경우에도 크게 잡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커머스 부분 쪽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네. 뭐 B2B 사업 쪽에서의 봤을 때도 작년에 어떤 거래액 같은 경우가 그 코로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봤을 때도 꽤 증가한 수출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럼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커머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상의 실적을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브랜드가 중국 진출했을 때 NHN의 이 거래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땐 수혜를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좀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약간 바닥 다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입니다. 네, 자, 네, NHN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아까 뭐 중국 시장 개장 체크를 좀 해드렸는데 홍콩도 개장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이 조금 전에 체크가 들어오고 있는데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중국보다는 0.68% 홍콩 항생 지수는 하락 출발하면서 중국 쪽 시장도 오늘은 일단은 하락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유로 팀장님.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DNT라는 DNT. 종목입니다. 네.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수도 있고 생소하실 분들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종목은 이제 LCD나 PDP, OLED 등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요. 2019년에 태양광, 2차 전지 제조 장비 등을 개발하면서 최근 좀 투자분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그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LG화학, 이제 지금으로 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2022년에는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난징법인가 꾸준한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수주했다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실적 성장세가 2020년 연말까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평균 판매 가격 ASP, 그다음에 수요일 동반 Q까지 포함되면서 높은 레이저 노칭 장비의 교체 수요가 이제 올해 연말부터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도 외인과 기관이 DNT를 점진적으로 매수하는 모습, 최근 일주일간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가 기준으로는 업종 대비 좀 고평가 영역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반영됐을 때는 업종파가 51.57인 대비해 12개월 선행포가 14.74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하면 이어질 수가 있고 제2의 PNT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땡을 치려고 했는데 마무리 재빨리 해주셨네요. 자, DNT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은 바로 갈 텐데 게임주도 역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전기차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게임 성장주로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네. 있는데 지금 뭐 시장 거시적 환경에서 약간 좀 비껴나는 업종과 좀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그럴까요?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이제 크래프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역시 뭐 어떤 슈팅 서바이벌 게임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어떤 그 게임을 연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12월 2일 날 칼리스토 게임을 신작을 출시를 하면서 네. 우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적도 그렇고 뭐 신작에 대한 그 흥행도 좋지만 신작 일정이 정확히 정해졌을 때 그 전에 관심을 모아가는 게 가장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주에 대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시 이후에 어떤 차익 실현이 그 전에 올랐던 부분이 나왔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일정을 좀 정확하게 지키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배틀 그 그라운드에 대한 단일 IP 게임으로만 연상이 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뭐 칼리스토나 또 대형 신작 프로젝트가 예정이 뭐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일 게임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나는 그런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 장당 평균 66,000원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매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올해 4분기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기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래프톤 관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손윤호 팀장님의 종목 뭘까요?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 동원 F&B라는 동원 종목입니다. F&B.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고요. 이제 동원 산업으로도 좀 분할이 되었고 음식료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참치 캔이나 뭐 조미김이나 리챔 등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2, 4분기 실적 발표 결과 좀 준수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19% 증가한 9,642억 원, 영업이익은 7.2% 증가한 22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일부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평가도 있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일부 어떤 그 원자재 가격을 부담감을 좀 상쇄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코로나19의 재확산 영향으로 온라인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떤 음식료품에 대한 브리핑을 주신 분들도 사실상 우리의 음식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판매가가 올라가긴 쉬워도 떨어뜨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이야기지만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차츰 이제 선물 가격 안정을 보여주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진 스프레드는 크게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동원 F&B가 이런 온라인 쇼핑몰의 어떤 향상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2020년 연말 실적 기준으로는 저평가 매력도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추세가 있다라고 판단돼서요. 현재 펀은 13.9인데 12개월 선입펀 7.2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원 F&B까지 함께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음식료 관련 종목들 요즘 또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CJ제일제당. 뭔가 오늘 괴를 같이 하네요, 계속.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뭐 종합식품 기업이라고 좀 볼 수 네. 있겠는데, 뭐 어떤 시장에 상관없이 좀 약간 꾸준한 주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CJ제일제당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4,825 기록하면서 이 작년 대비해서 2.6%를 좀 올랐는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 이 식품 부분 쪽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11% 올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음식료 업종이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나마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재료 가격이 판가에 빠르게 반영이 되는 게 좀 음식료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이 판가에 반영되는 게 늦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약간 생각보다 저조했지만 이 CJ제일제당처럼 특히 이제 식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판가의 전이가 빠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이 그대로 마진에 큰 훼손을 주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뭐 바이오 부분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아미노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식품 부분 또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약간 투트랙으로 실적이 대부분 안정성을 좀 꽤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CJ제일제당의 자체적인 시장 브랜드력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추세는 계속 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CJ제일제당, 동원 F&B, 음식료 관련 종목들을 사이좋게 하나씩 딱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손현호 팀장님의 마지막 10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LX 세미콘이라는 LX 종목입니다. 세미콘, 네, 반도체 개발 및 어떤 설계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팹리스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LG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LX 세미콘 또한 2, 4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떤 전방 산업에 조금 부진해도 호실적을 달성했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 5,992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4.7% 증가한 1,096억 원을 기록했는데 통상 2분기가 TV 및 스마트폰이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해도 안정적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고요. 꾸준하게 리포트를 찾아봤는데 아직은 피크아웃 우려가 없는 것이 좀 의아하면서도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라면 연매출 2조 원도 기대된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뿐만 아니라 성장성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 시행에 방열기판 공장을 짓고 있고 연내 완공이고 내년 상반기에 좀 출하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장 부품 관련해서 수혜를 좀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M&A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매그나칩 매각 주관사의 JP모건의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다음에 좀 시점이 좀 멀어지고 있는데 LX 세미콘 입장에서는 자금을 확보해서 언젠가는 인수 제안서를 제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모아가면은 이제 가치 투자도 가능하고 네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슈가 호재성 이슈로 언론에 부각됐을 때는 단기적 움직임도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자, LX 세미콘까지 10가지 종목 저희가 전부 다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이 10가지 중에 두 분이 또 골라주시는 가장 또 주목해서 보시는 탑픽 종목을 한 번씩 고르고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차장님. 네, 우선 뭐 4개 종목 다 저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네. 우선 게임주 많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 말씀드리고 크래프톤. 목표가는 29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목표 가격 29만 원, 손절 라인 23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현호 팀장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LX 세미콘 LX 말씀드리도록 세미콘. 하겠습니다. 보통은 좀 안전하게 모아가도 나중 연말까지 가져가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LX 세미콘 같은 경우 연말까지 보유하면서도 단기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좀 빠르게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98,500원 잡아드렸는데 98,000 이하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93,000원이지만 뭐 추가 매수가로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인 저항과 13만 원 잡고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